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1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여야 대선 주자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직 민생을 이렇게 외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 승리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6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과연 민심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또 선택하게 될까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이 이제 68일 남았고 네.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네. 먼저 우리 원장님께 후보별 기상도를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날씨로 한번 지금 대선 주자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먼저 이재명 후보 지금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맑고 따뜻한 날씨. 예. 어제보다 맑고 맑고 점점 따뜻해지는 따뜻하다. 날씨. 예. 기분 좋은 날씨네요. 좋은 거죠. 최근 들어 지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날씨가 좀 점점 화사하게 되어지고 이대로만 가면 뭐 겨울 속의 봄 날씨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 굉장히 정도로 분위기가 좋군요. 예, 좋은 상황이죠. 요즘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춥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씨. 어제보다 추운데 미세먼지요? 예, 그냥 내부 분란들이 좀 많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미세먼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들어마시면 네. 아주 몸에 심하게 해로운데 최근 들어 상황이 보면 아주 미세먼지가 갈수록 좀 진해지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걷어내야 된다. 예,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도. 자,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갈수록 맑고 개임. 갈수록 맑고 개입. 예, 그동안에 뭐 어렵고 별로 존재감도 안 갖고 YTN 여러 번 해봤지만 질문 잘해야 뭐 한 번 할까 말까 했는데 요즘 뭐 두세 개 모두 이런 질문까지 하는 거 보면 네. 존재감이 많이 나아졌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맑은 하늘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 왜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맑은 날씨가 찾아온 겁니까? 원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원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대선은 중도 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물을 만났는데 그동안 자기 물 만난 물고기가 제대로 헤엄을 못 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 이제 다른 양강 후보들이 워낙 헤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돼서 점점 맑은 하늘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안개 속에서 안개 속이다. 조금씩 예, 개일지 모르겠는 예. 날씨. 알겠습니다. 안개 속이다 정도.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김동연은 예. 김동연 후보는요? 춥고요. 춥다. 예. 예.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이제 예. 꽁꽁 얼어붙은 날씨. 그렇군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기상도로 봤을 때 역시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아주 맑고 겠다라고 예.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더십 특징은 어떤 것이고 그 리더십이 지금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인파이터형 리더십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인파의 특징은 쉴 새 없이 주먹을 내뿜고 치는 스타일입니다. 네. 격돌하니까 보는 국민도 재밌고 시원시원하고 둘 중에 한 사람 KO로 이기거나 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인파이터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헛손질입니다. 헛손질. 헛손질. 예, 카운터 펀치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날아오는 상대방의 카운터 펀치. 헛스윙 조심해야죠. 예, 헛스윙. 그런데 두 후보를 보면 지금 상당히 둘 다 헛손질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예. 정책적으로 있잖아요. 좀 그래서 안정감을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부분이고 보시는군요. 예. 윤석열 후보는 너무 좀 거칠고 투박하다. 거칠고 좀, 투박하다. 너무 세게 일발 빌토를 노리고 막 KO 펀치를 날리는데 상대방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된 그런 폼을 잡아야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좀 헛손질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실점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죠. 점수가.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68일 남았으니까 또 예. 어떻게 흐를지 좀 더 봐야 되는데 예. 내년 대선 예. 판을 흔들 수 있는 3대 변수 예.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인적 변수 말하자면 사람의 변수, 사람 변수. 예, 사람을 인물 변수 볼게요. 예, 새 벽두에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 네.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가 있다. 저는 2월 14일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 세 개의 바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지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미묘한 변수. 근데 이 세 가지 변수 공통점이 네. 다 양날의 칼입니다. 쉽게 잘못 다루면 아주 큰 역풍이 오지만 누구에게 잘만 윤리를 따질 다루면- 수 없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인가요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라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은 되게 그리워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예. 책 내용을 보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후보 이런 부분에 암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앞으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긴다 책이 나옵니다만은 아주 미묘한 변수입니다. 여야 네. 후보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고 안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안철수. 예, 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후보의 변수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도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중도이기 때문에 점점 영향력은 안철수 확대될 수밖에 후보가 없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한다면은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도 아직까지 오늘 확실히 결정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이건 좀 미묘한 발언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만 본다면 네. 마지막에 될 사람과 연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다음에 바로 6월 1일 어마어마한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바로 고 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 대표의 뭐 9일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대해서 특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뭐 큰 변수. 우리 사람 변수는 박근혜, 안철수, 이준석 양날의 칼인 거고. 예, 이준석 대표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준석 대표는 젊은 층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젊은 층을 지지로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접목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기 정치도 하고 예. 젊은 층을 같이 업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요. 어느 유력하는 대중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나쁘고 밉고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은 예, 예. 모든 정치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탓할 수만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정치 변수도 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정치적 변수인데 사람과 달리 상황 변수라고 봅니다. 상황 앞으로 상황이 네. 예, 세 가지 3대입니다. 건풍은 지금 여야 대선 유력 후보들이 다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예. 휩쓸리잖아요. 대장동이나 뭐 고발사도 여러 건으로. 네. 근데 이 마지막에 검찰이 어떤 칼을 빼들지가 항상 막판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뭐 구속 수사할지 영장을 청구하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풍은 상당히 우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고 네. 청풍은 이제 두 번째 하긴 했지만은 이 대선 통틀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20, 30대는 저는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3월 9일 날 선거 그때 전날, 선거 일날, 당일. 일낼 457 우리 표현으로 그 정도로 엄청난 복병인 거고요. 네. 북풍은 내년 2월에 말입니다. 3월 9일 날 대선 그리고 한뭐 10일 정도 남겨놓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벌써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아. 미국 빼고 남과 북한과 중국 간의 3자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어제 언론에 어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미국 빼고. 예. 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서 3월 9일 대선 앞두고 한 일주일 전쯤에 만약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나서 뭐 동북아 평화를 위한 뭐 거대한 뭔가 메시지를 낸다든지 하면 대선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3대 인적 변수, 3대 정치 변수까지 살펴봤고요. 이 변수들이 어떻게 내년 대선의 흐름을 결정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페이스북에 주름진 손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이다. 이 네 글자를 잊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세밀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 손 참 네.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누구나 어머니의 손 뭔가 가슴이 감성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민생 저건 이제 일단 각을 대단히 잘 잡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양대 시대 정신은 공정과 민생인데 네. 공정은 국민들이 별로 좀 기대를 점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여야 후보가 별로 공정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 결국은 민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민생이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생은 경제나 정책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민생 다릅니다. 정책이 아니고 경제나 정책은 거대한 것, 거시적인 것 있지 거대 않습니까? 담론이고. 무역 수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예. 국가 수지가 나아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가 나아지는 것. 네. 민생은 바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병역 문제, 예. 주택 문제 이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소확행이 바로 민생입니다. 그래서 누가 손에 잡혀진 그 소확행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느냐가 아주 최대 관건인데 아마 그 경쟁을 벌일 거고 두 후보 중에 그거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예. 네, 그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와 비교하면 앞서거나 격차가 이제 많이 좁혀져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예. 것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최근 지지율 골든 크로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봅니다.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오차범위 내 밖으로 넘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경우가 벌써 두 군데가 두 곳 여론조사인데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네, 11% 아니겠습니까? 네, MBS 예. 그리고 갤럽 조사를 보니까 갤럽은 6% 포인트. 6% 포인트 정도 왔습니다. 예. 한 두 개 정도 왔었는데 네, 제가 볼 때 골든 크로스다라고 예, 얘기를 하려면 오차범위 밖에 그러니까 대략 5% 포인트 정도 차이로 10회 10번. 여론조사 10번 정도 이상 능가하면 그건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예. 거기 안철수 후보가 9.3% 나온 거, 예. 9% 나온 거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도 예. 대충 5% 안팎하다가 7. 몇 퍼센트 나오다 그래서 9% 거의 10% 육박했는데요. 저 정도면 최근에 벌써 한 2주 정도 저렇게 빨리 급 상승을 한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9% 나오는데 예. 중도층에서 지지가 더 많이 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도층에서 많이 이제 왔다고 중도층에서? 봅니다. 예. 그리고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실망한 층들이 일부 빠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1%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 잠재적인 지지층이 일부 서서히 이 안철수로 오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보면 뭐 10% 넘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예, 10% 넘는 조사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금방 나올 것 그렇다면은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예. 대선 영향력이 더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변수의 상수죠. 변수보다. 왜냐면 이번 대선은 중도 대선이라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제가 일찍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도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외람됩니다만 이제 3개월, 4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안철수는 뜰 수밖에 없다. 뜰 수밖에 없다. 예,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중도 원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찌감치 여야는 빨리 안철수의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어느 누구하고도 손을 안 잡겠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 행보로 보이고 그런 페이스로 가야 사람들 모이게 되고 실제로 지금 여야 후보가 지금처럼 네. 양쪽에 박스, 상자, 우리 속에 네. 갇혀 있고 티격태격 한다면
삼강 구도로 갈 수가 있죠. 3강 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두 후보가 헤매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네거티브 후보 이벤트 많이 한 후보가 나온다고. 50%를 넘는다든지 이렇게 크게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예, 점차적으로 3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으로는 좀 빠른 예측입니다만 예. 오차범위 내에서 세 사람이 여론조사 비슷하다. 만약 그렇다면 안철수도 20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쏠림 현상이 되는 지금 거죠.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쯤이 될 것이죠? 지금 2달 남은 건 옛날 2달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 예, 하루가 옛날에 거의 일주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SNS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얼마든지 앞으로 변화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 어느 후보가 좀 확실하겠다. 앞서 이제 뭐 여론조사로 골든크로스는 뭐 10차례 정도 5%포인트 넘게 이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당선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게 나온다면 50%는 넘어야 저는 되는 50%가 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표차가 어느 정도입니다. 2위 후보와의 예, 이 표차가. 그래서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10번 이상 나면 그건 대세론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10% 포인트. 예. 예. 근데 만약에 20% 포인트 차이가 10번 이상 났다라고 한다면 시체말로 게임 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뭐 부동산 정책, 뭐 정규직, 비정규직 정책, 여러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국민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는 거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저는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산업 정책을 두고 거의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 신하룰 3, 4호기는 어쨌든 재개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이해를 가능성은 두 하겠고요. 가지 다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킬 수 없는 합의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합의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네, 부동산 정책은 일찌감치 차별화하기 시작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것이 정의냐 또 이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차별화 일단 앞으로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미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 차별화를 넘어서 정치적 차별화를 점점 강화할 것이다. 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요. 예. 당선되면 예.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건 이렇게 뭐 알수 생각하는 없죠. 분들도 있을 것 그건 같아요. 알 수 없고 과거 대통령들 당선자들 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예.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당연히 대통령이 돼도 그대로 간다라고 이제 뭐 말씀하겠지만요. 예, 예. 집권 여당 후보의 최고 전략은 차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별화는 점점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도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과거 2달, 3달 전엔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더 할 것이다 예. 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 지지율이 박빙이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고 있는 조사도 나오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앞설 때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차별화 계속해 나갈 그래도 가능성이 하는군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의 원리 의미가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네. 강하게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차별화를 하면 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점점 차별화의 강도와 범위와 폭은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상당히 거칠어졌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최근 악재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 속에 투사 이미지를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수위 높은 발언이 실제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중도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도 시대에 센 표현, 강력한 공격적인 발언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군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조용하고 점잖은 후보가 갑자기 발언의 강도를 아주 높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초조함의 발로고 또 하나는 내부 결속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중도층이지 않습니까? 중도층. 네. 중도층은 거부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앉아서 죽느니 예. 이 서서 싸우다 죽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멕시코 혁명가 에밀리아노 사바타, 아, 사파타라는 혁명가가 명언인데 네, 네. 진짜 센 거죠. 그 투사입니다. 사파타가 멕시코 투사인데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그러니까 사찰 논란, 예, 공수처의 예. 사찰 논란 빗대서 이제 아주 고강도 발언을 한 건데 그런 표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 좀 그렇군요. 조심스럽습니다. 사파타 참고로 말을 인용했으니까 알겠는데 사파타가 마지막에 내부 분열 때문에 그런 그랬군요.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부 분열이 내부를 결속시키는 게 많이 중요한데 이게 강도 높은 발언으로 해서 내부 결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스스로 내부 조율을 거쳐서 네. 그런 내부의 어떤 막구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의견 차가 큽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지 선대위를 빨리 해체하고 새롭게 꾸며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발언들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메모드가 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게 메모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좀 해체하라는 거죠. 메모드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꼽아 오든지 아니면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은 아니면 세대 결합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주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한테는 10대, 20대, 30대는 우리가 잡아놓은 고기다라는 이런 인식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당대표하면서 한 11월까지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거기서 50%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잡은 고기네? 이런 인상을 잘못 줬나 봅니다. 이젠 60대 빼놓고는 다 포위당했어요. 거꾸로. 지금 들으신 대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60대 빼고 다른 세대 다 밀렸다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했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선대위 지금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진 원장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선거 때마다 온갖 악재나 상수와 변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조심해야 될 게 적전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 내부 파워 게임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 간에 지금 내부 분열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빨리 조정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을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판가름을 좌우할 사람들 네 사람이라고 봅니다. 당 내에 윤석열, 이준석, 홍준표, 김종인까지. 근데 보면은 윤석열을 빼고 지금 이준석과 홍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돕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도 적극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혈연단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선대위 메모드를 개편하고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과의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준석 어떻게 보면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게이기 때문에 달래고 좋은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파워게임에서는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고 받고 뭔가 권력의 역할의 분담, 분점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협상 이 윤석열 쪽과 이준석 쪽 간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매머드 파동은 계속될 겁니다. 코끼리 아닙니까? 코끼리가 날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코끼리는 더디고 느리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국민이 제일 문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지적한 겁니다. 매머드. 아, 느리고 굼뜨고 옛날 올드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빙하기 때 멸종해버린 거 아닙니까?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썰매처럼 탁탁 가는 이준석의 코칭이 맞는 거죠. 그렇군요. 예, 사실 예. 그 지적이 제대로 짚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대위를 해체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와서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매머드 대신에 썰매를 만들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하냐라고 협상을 주고받고 그럼 여기까지 역할을 보장해 줄게라는 구체적인 정책인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밖에서 예.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고는 이야기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의 당락이 예.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방금 말씀은 솔직히 이제 대단히 모범 답안인데요. 네. 이준석 후보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만약에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완전히 윤핵관으로부터 뺑 둘러싸여서 내 정책 생명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은요. 네? 안 되면 본인은 대중 정치인이 됐고 대중 스타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자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책임을 또 물어야 한다라고 또. 그렇죠. 책임은 물론 자기는 당 대표로 해서 물러날 수 있지만은 예. 훨씬 자기는 정치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 얼마나 또 다른 미래를 펼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제 지금 방금 분석은 대단히 이제 좀 미묘한 분석입니다만은 네. 이준석의 생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입장 받고 제가 생각하면 저라도 네. 윤석열 되면 오히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살 길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확실하게 차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생각을 어느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구나 대통령을 꿈꾼다면 이준석 대표가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여쭤봤는데 예. 올해와 내년 사자성어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올해와 내년 사자성어 뭐로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사자성어는 이제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호시우보요? 예. 네. 호랑이 같은 눈으로 예리하게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간다라는 뜻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좀 다르다. 호랑이처럼 눈은 부르뜨고 있는데 예. 행동은 우직한 소가 아니라 투 같아요. 투. 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예. 그래서 호랑이와 투가 막 날뛰는 정말 무시무시한 아주 살얼음판 같은 한 해였다. 예. 라고 금년을 저는 규정하고 내년은 내년 그러니까 금년에 제가 소를 굳이 넣은 것은 이제 올해가 소의 해기 때문에 그래서 넣으셨군요. 소를 넣습니다. 내년은요? 소를 한자 넣어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새해는 이제 호랑이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 해죠. 예, 그래서 기호지세라인데 이것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원래는 말탈기 호랑이 호자 그러니까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예. 정도로 용감하고 쏜살같이 질풍처럼 달리는 그런 놀라운 기세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세처럼 용맹무상하게 우리 정치나 국민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호랑이 등 뒤에 타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주 난감한 상태라고 뜻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대선 후보들이 저렇게 호랑이처럼 이리저리 가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네. 호랑이 등 위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후보 교체하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제발 바랄건데 예. 두 번째 뜻은 틀리길 바라고 그래야죠. 예, 우리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호랑이 탄 기세처럼 아주 맹렬하게 쏜살같이 달리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새해 2022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 우리 모든 담아서 국민들 말씀드렸습니다.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예. 되기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